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1일 밤 9시 30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신속하게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뜬금없는 페이스북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실천 가능한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재명도 문재인도 절대 내어놓을 수 없는 카드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 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 비전 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를 미군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의 메시지를 올린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박진 글로벌 비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북한 도발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었으면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그중 6차례는 탄도미사일 발사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다. 1월에 자행한 7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집권기간 중 최단기간 내 최다 발사 기록이다. 오늘 북한은 어제 고도 2000km와 수평 이동거리 800km, 비행시간 30분을 기록한 미사일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임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고 제멋대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해왔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였다.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북핵 미사일 고도화다.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은 국민을 기만한 정치쇼로 판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슬퍼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 활동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고도화된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아주 준엄한 단죄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승계하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 아주 든든합니다. 박진 그리고 김성한 둘 다 정부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 이 방면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이어서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며 이 근사합니다. 한미훈련을 재개하겠다 했어요. 한미 확장 억제 해구산입니다.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하겠다.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건데 장사정포에 대한 수도권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평화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문재인과 이재명은 국어를 통한 평화. 이 차이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냐, 국어를 통한 평화냐.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국민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다. 김성한 본부장은 이날 발표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든든하네요. 돈이 얼마 드느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중장 출신입니다. 김용현 국방정책분과위원장은 사드 추가 구입 가격에 대하여 옵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조 5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얼마 안 되네요. 아니 1조 5천억을 쓰면은 2천만 명이 안심하고 잘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 이보다 10배, 100배도 더 써야죠. 아니 2,500만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건데 돈을 아껴서 되겠습니까? 1조 5천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도 문재인 정권이 안 썼잖아요. 왜 안 썼습니까? 왜 안 썼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사드 추가 배치를 왜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딱 지금 약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진핑에게 추가 배치 안 한다는 약속을 왜 했습니까? 이거 역적질 아닙니까? 이거 반역행위 아닙니까?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국군을 불리하게 하는 건 맞죠?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짓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국군 통수권자가 적 편을 든다고 하면은 이 사태는 무슨 사태로 불러야 됩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 편, 국군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이다 이겁니다. 김정은 뒤에 있는 시진핑 편이다 이겁니다. 그런 세월을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평화 외치니까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라도 노예의 평화라도 좋다. 이렇게 국민을 타락시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하니까 이재명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 전쟁 나면 청년이 죽는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해가면서 반박을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에 의해서 박진, 김승한, 김용현 진짜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제 이재명 오늘 발표한 거. 오늘 이재명이 발표한 페이스북은 그냥 웃음거리, 코미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 대도안을 양자토론보다는 역시 이 분야에서 윤석열 후보의 진가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